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민주화된 이후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것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국회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보내온 거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는 이게 최초거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도 지금 보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좀 심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제126조에 있는데 이게 형법 처음 만들 때 1953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피의사실 공표죄는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 법죄입니다. 근데 어쨌든 법 조문에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법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전무입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 조항을 없애야지 왜 두고 있는지. 저는 총장이 된 이후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걸 어떻게 수사하고 재판하면 좋을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당시 송현정 KBS 앵커와 1대1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재 계실 때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첫 번째로 대장동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신문의 단독 보도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위례의 특혜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기업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융감독당국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계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문제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되었던 위증교사 사건 단 한 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백현동의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돼서 관련되어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전 정부에서 전 정권에서 시작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까지 말씀을 하셨던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 수사는 온 국민들이 수백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분노에 차서 촛불을 들었던 것에 기반해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서 하고 있는 수사는 당쟁 과정에서 또는 정쟁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걸 가지고 그걸 부풀리고 또 늘려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 점 말씀드리고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한 사건은 촛불 집회가 진행될 때 수사한 사건이고 또 다른 사건은 여론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한 주임검사입니다. 제가 청와대와 청와대 수석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촛불 집회가 있기 전입니다. 검찰에서 해야 될 일은 여론이 어떻든지 간에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건 여론이 나눠져 있던 건 간에 저희들한테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은 기소해서 형사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불기소하는 그런 책무하고 소명만 있을 뿐입니다. 여론을 쫓아가서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제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인 사건이나 거대 담론 이외에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자 그런 방침을 갖고 지난 1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대선 이후에 376건이다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장소별로 다 센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늘 그 말씀하십니다. 검찰은 왜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를 하느냐. 저희는 진술과 주장에 입각해서만 수사하지 않으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왜 많이 하느냐. 진술에 입각하면 법정에서 저희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압수수색의 수가 많다 적다 갖고 그걸 가지고 검찰이 잘한다 못한다 하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니.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그룹, 롯데그룹, 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특검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을 아예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만들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대상자가 달라진다. 우리가 진영 논리 입각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대 진영에서 이런 의혹이 있고 상대 당에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접근하실지 저는 그것을 검찰에 당신들이 유리한 쪽에서는 과잉 수사라고 하고 불리한 쪽에서는 또 부실 수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쪼개져서 그 수사에 대해서 한쪽은 부실 수사, 한쪽은 과잉 수사라고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차분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압수수색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어가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적법하게 정식으로 집행한 것이라는 것을 권 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불 악위,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곧 검찰의 수사가 옵니다. 양평 공공지구는 물론이지만 고속도로, 박정원 대령, 검찰의 이 수사 대상으로 옵니다. 그때 과연 오늘 정말로 청산유수처럼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우리 이원석 총장께서 어떻게 지휘할 건지 난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법불 악유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저는 검사로 있을 동안에 그 대기업이나 재벌 또 여러 어려운 사건들 또 검찰 내부의 감찰과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험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전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수석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그때도 현직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촛불 집회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검사는 여기까지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운이 좋아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이 30년이 됩니다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의 대표로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범계 위원님께서 또 저희 법무부에서 장관을 또 지내셨기 때문에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장이 대단히 말을 아낀다. 말을 안 한다. 그렇습니다. 소병철 간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제 지로는 수사는 조용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면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특히나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매일매일 당에서 나오는 최고위원회의 입장, 성명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발표하시는 내용을 매일매일 봅니다. 여야 걸 다 받아봅니다. 저희가 아무리 조용히 일을 하고 싶어도 저희가 하루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아침부터 정치권에서 나오는 성명이 10개, 20개 이상 됩니다. 또 언론에서 각 언론도 진영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말할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공소장으로만 말한다, 판사가 판결문으로만 말한다. 그동안에 기소하고 수사하고 재판 진행하는 동안에 이미 SNS를 통해서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다 고정화돼 버립니다. 설명도 못 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긴 거에 대해서는 박범계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 자리는 의원님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따끔하게 질책을 받고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드리는 겁니다. 저는 검사는 실력과 겸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의원님들 앞에서 제 나름대로는 겸손하게 하고 오만하게 비추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루 종일 갖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는 더 겸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들이 떠나는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검사들이 검찰에 들어왔습니다. 검사는 시간외 수당도 없고 야근 수당도 없고 휴일 수당도 없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시간외 근무 수당이 한 달에 57시간이라고 하는 셀러리 캡이 있습니다. 실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 남아서 일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합니다. 저도 검사로 일할 동안 6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검사들에게 당신들 특활비 몇 푼 갖다가 따로 쓴 거 아니냐. 제가 검사할 동안에 한 달도 집에 제 월급을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수사비는 늘상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검찰 집단이 그렇게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저도 정남이가 떨어져서 여기서 내가 왜 밤새워서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실제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억측 또 지나치게 진영에 입각해서 검찰이 하는 일은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되면 모든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 결론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설당이 없습니다. 검찰은 정당을 위해서도 정권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팔다리이고 눈과 귀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찰의 신뢰에 대해서 질책하십니다만 높이기 위해서 하루하루 또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저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신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국가의 팔다리고 눈과 귀라고 생각하시고 인정을 하고 저희들에 대해서도 좀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